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292점으로 상위 한 24%에 해당되고요. 원티드랩은 270점으로 상위 32%에 해당됩니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원티드랩과 플래티어가 각각 12일과 12일에 상장을 합니다. 플래티어는 이커머스 구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예요. 원티드랩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시켜주는 그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에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수요 예측 비율 괜찮고요. 의무 보유 확약, 유통 가능 물량,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등 모든 지표가 양호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는 그러한 공모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크래프톤이 오늘 상장을 하면서 저조한 성적을 얻었습니다. 공모주가 상당히 좀 흐름을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기업이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상장하는 공모주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티어와 원티드랩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록할 것인지,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공모주가 괜찮다, 상장하고 나서 잘 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계량적인 지표가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 유통 가능 비율,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 의무 보유 확약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표가 양호하면 상장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좋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한 총 107개 종목으로 한했습니다. 5월부터 딱 자른 이유는 그 직전엔 바로 코로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의 공모주 시장과 코로나 이후의 공모주 시장이 좀 다릅니다.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코로나 이후의 공모주 시장이 훨씬 더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요 예측 비율과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상장 당일에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 공모가 대비 종가 상승률 이 2가지 변수를 평균을 냈습니다. 하나만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시다시피 공모주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가지 시가와 종가 상승률 2가지를 평균을 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요 예측 비율과 주가 상승률 이 2가지 변수의 상관계수는 0.54로 나왔습니다. 상관계수란 두 변수가 얼마나 같이 움직이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1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인다. 그리고 0은 아예 상관성이 없다. 마이너스 1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0.54다 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유통 가능 비율,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0.44로 나왔어요. 이건 당연하죠. 유통 가능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유통되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수는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 주가 상승률입니다.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은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할 때 공모가보다 높게 써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 변수의 상관계수는 0.48. 마지막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과 그 다음에 주가 상승률 2가지 변수를 비교해 보니까 상관계수가 0.47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공모 지표라고 일컫는 대표적인 4가지 지표, 주가 상승률과 한번 상관성을 판단해 봤는데 거의 다 비슷해요. 가장 상관성이 높았던 게 수요 예측 비율인데 이게 0.54였습니다. 근데 뭐 낮은 것 같은 경우에도 0.4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공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주가와 상관성이 있다. 이 지표가 양호하면 양호할수록 주가 역시 좋은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상관계수가 1이 아니라 0.4에서 0.5 정도예요. 즉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식은 1 더하기 1은 2. 공식에다가 뭔가 수치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계량적인 지표로 확인할 때는 참고사항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4가지 공모 지표와 상장 당일의 주가 퍼포먼스 이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4개로 각각 쪼개놓다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이 더 공모 지표가 양호한지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 공모 지표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총 107개 종목이 대상인데 그 종목들의 수요 예측 비율 순위, 유통 가능 비율 순위 이런 것들을 각각 매긴 다음에 다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업별로 이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책정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플래티어나 원티드랩 이 2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종합 점수가 428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360점 정도 맞았어요.
플래티어 같은 경우는 292점으로 상위 한 24%에 해당되고요. 원티드랩은 270점으로 상위 32%에 해당됩니다. 이 종합점수의 중간값은 225.5점으로 나왔고요. 반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가 198점이에요. 그래서 상위 6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크래프톤보다 플래티어나 원티드랩이 훨씬 더 양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합점수가 높으면 과연 주가 상승률이 높았느냐? 그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X축이 종합점수입니다. 그리고 Y축이 주가 상승률이에요. 자, 그래서 봤더니 딱 봐도 종합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률이 무조건 높은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반면에 점수가 200점이 안 된다. 자, 그런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상장하고 나서 하락한 기업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상승한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면 종합점수가 200점이 안 되는 기업의 수가 26개였고요. 반면에 종합점수가 200점 이상인 그런 기업들은 64개였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상승한 종목 중에서 종합점수가 200점이 넘는 기업들이 200점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플래티어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쯤에 속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어느 정도 양호한 퍼포먼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이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흐름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공모주 시장이 과열될 때는 별 볼 일 없는 공모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침체될 때는 공모지표가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조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열됐을 때 언제였냐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약 2달간이었습니다. 이때 상장한 기업들은요, 시가 상승률이 다 100%입니다. 즉 공모가 대비 2배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특히나 엔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비율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의무 보유 허가 비율이 5%가 안 되고 공모가 초과 제출 비율이 7%에 불과했습니다. 유통 가능 비율도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더블로 시작을 했다. 자, 반면에 침체된 케이스 보겠습니다. SK IT 테크놀로지가 상장하고 나서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했는데 종가로는 완전히 시초가 대비 급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일시적으로 공모시장이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장한 기업들의 퍼포먼스를 보면은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HPO,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시가 상승률, 종가 상승률이 공모가 대비 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근데 이 두 기업은 수요 예측 비율도 저조했습니다. HPO 같은 경우에 250대 1밖에 안 됐고요. 공모가 초과 제출 비율도 40%에 불과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HPO보다 좀 낮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양호한 지표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샘CNS 보시죠. 이 기업은 수요 예측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1500대 1이 넘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거의 50%에 달합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도 92%예요. 자, 그런데 앞서서 이 공모주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오히려 하락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는 종가 기준으로는 28%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날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장중에 20% 상승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앞서서 공모 지표 4가지를 알아봤었죠. 수요 예측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 다음에 공모가 초과 상단 제출 비율,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 해당 공모 지표가 좋으면 좋을수록 상장 당일날 주가 상승률과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 4가지 지표를 가지고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 상승률이 높냐? 근데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종합 점수가 높은 기업들, 여기에서 확실히 상장하고 나서 상승한 기업이 종합 점수가 낮은 그런 기업에 비해서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플래티어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 종합 점수가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상위 20%, 상위 30%. 크래프톤은 상위 60%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보다는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크래프톤으로 인해서 뭔가 공모 시장이 침체된다라고 한다면 이 영향을 받아서 시초가가 생각보다 좀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앞서서 살펴본 샘CNS의 사례 있죠. 이 샘CNS처럼 시초가는 부진하게 출발하지만 종가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초가에 던지지 말고 어느 정도 보유를 하다가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제가치를 찾아갔을 때, 자, 그때 분할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쪼록
원티드 랩 플래티어가 상장하고 나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